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지난 스프링뱅크의 끝판왕에 이어 약속드린 바와 같이 다른 증류소의 끝판왕 위스키를 만나보러 가고자 합니다. 클라인리시? 클라이넬리시? 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클라인리시 24년입니다.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클라인리시 24년 케이든헤드 for 세스탄테입니다. 증류 연도는 무려 1965년에서 66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놈이 맛도 맛이지만 이보다 특징적인 것은 바로 흔치 않은 올드 클라인리시 보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인리시 증류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록에 의하면 클라인리시 증류소의 창립 연도는 1819년. 1900년대 초까지는 소유주의 파산과 또 인수가 반복되는데요. 이 사이에 존 워커 앤 선즈도 지분의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결국 1939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생산이 재개가 돼서 증류소 운영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1967년 부지 옆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증류소를 지었는데요. 이 증류소의 이름을 클라인리시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의 클라인리시 증류소는 폐쇄가 결정이 되고요. 다음 해인 1968년 8월 기존 올드 클라인리시 증류소의 생산이 멈춥니다. 재밌는 건 이 사이에 피트 위스키의 수요가 늘어서 이게 아마도 조니 워커에도 사용해야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요가 늘어서 1969년 이 옛 클라인리시 증류소는 브로라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돼서 또 그 이후 수년간 피트가 강한 메가를 사용해서 생산을 지속합니다. 이 브로라는 1983년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전 스프링뱅크 사마롤리 리뷰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올드보틀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세르지 발렌틴 기억하시죠? 이 브로라 시절에 많은 보틀들이 이 위스키 평론가인 세르지 형님에 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가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브로라 증류소의 보틀들은 1969년에서 83년까지 약 14년 동안 나온 셈인데요. 맛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구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세르지 형님께서 브로라의 매니아가 된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리뷰할 이 보틀은 브로라 이전, 즉 올드 클라인리시 시절의 보틀입니다. 이 올드 클라인리시는 사실 브로라보다도 더 귀한데요. 그중 특히 쉐리 캐스크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바로 풀 쉐리 보틀입니다. 이해되시죠? 스펙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케이든헤드 for 세스탄테라는 표현에서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둘 다 독립병입자로 알려져 있죠. 이는 세스탄테가 독립병입을 했지만 이 병입 작업은 케이든헤드의 시설을 이용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독립병입자 중에 병입시설을 갖춘 것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 시설을 이용했느냐가 아닌 누가 캐스크를 골랐냐 이기 때문에 세스탄테의 독병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컬러입니다. 이게 풀쉐리 보틀이고요. 캐스크 스트렝스 그리고 또 내추럴 컬러입니다. 색 한번 감상해 보시죠. 생각만큼 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진한 호박색? 엠버라고 하나요? 엠버?
지난 스프링뱅크 사마롤리 때와 느낌이 좀 비슷하죠. 노즈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스프링뱅크 사마롤리의 앵콜 무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프링뱅크 대비 알코올이 살짝 강한 느낌이 있고요. 풍미는 약간 더 마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캐스크 스트렝스 치고는 낮은 49.4도 이기 때문에 57.1도였던 스프링뱅크 사마롤리에 비해서 낮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살짝 강한 느낌이 드네요. 역시 깊고 어두운 쉐리보다는 화사하고 컴플렉스한 올드 쉐리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버섯류의 미네랄함 그리고 열대 과일의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스프링뱅크 사마롤리하고 너무 비슷한데? 직관성은 스프링뱅크에 비해 덜합니다. 이 쨍함은 덜하지만 결이 아주 비슷해요. 올드 풀쉐리의 화사하고 그 오렌지류의 상큼함 그리고 뭐 비누 등 복합적인 느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자꾸 지난 스프링뱅크 사마롤리 100프루프를 언급하냐 하면 사실 제가 이게 같은 날 마셨어요. 스프링뱅크 마시고 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한 30분 있다가 마신 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레트 또한 스프링뱅크와 유사합니다. 이 스프링뱅크 사마롤리의 순한 맛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바이아를 구해준 지인도 이 두 가지가 다른 스타일이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께감이 있고요. 레몬, 라임도 느껴지는데 피니쉬는 스프링뱅크에 비해서 살짝 옅은 도수의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목 넘김에서 너티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왁시한 노트가 있는데요. 크림이에요. 누군가는 엔진 오일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달콤한 월넛의 느낌도 있습니다. 몰티한 향이 더 느껴지는데 피니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아쉽습니다. 아주 살짝. 민트과의 스파이스와 허브의 노트는 스프링뱅크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스모크 혹은 피트의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확실히는 못 느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너무 그 고트급 보틀을 바로 전에 마셔버려서 상대적으로 눌리는 느낌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보틀도 레전더리 보틀인데 말이죠. 이 클라이닛이 24년 세스탄테는 위스키 펀에서 한 번은 98점 그리고 한 번은 95점을 받은 바 있고요. 몰트매니악에서 94.3 그리고 위스키 베이스에서 현재 92.7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세르지는 위스키 펀의 테이스팅 노트에서 이게 아무래도 98점을 줄 때인 것 같은데 팔레트까지는 99점을 줄 수도 있겠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서덜랜드의 마스터피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클라이닛이 24년 세스탄테 독립병입 보틀에 96점 평가하겠습니다. 이 보틀 또한 매우 고가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숙성 클라리넷시 카다네드 제품이 1만 파운드 정도의 낙찰된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증류소의 초고숙성 위스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키워드는 로얄 샬루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